고급 레스토랑, 저녁 7시. 시어머니가 봉투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 네 아들 유전자 검사 결과야. 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건우가 우리 핏줄이 맞긴 한 거야?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며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죠.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조용히 해. 이 요망한 것이 50억 받아쳐먹고 다른 놈 애기를 낳아서 우리한테 사기를 쳐? 건우가 겁먹은 눈으로 엄마 희진을 보자 희진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주변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든 일이 시작되기 3개월 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5월 어느 아침 장희진은 아버지 병원 로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대 진학에 실패한 후 3년째 재수 중이라 아버지 병원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죠. 희진아, 저녁에 외식이나 할까? 아버지 장만석 원장은 요즘 유난히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좋아요, 아빠. 오후 5시 갑자기 병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장만석 원장 어디 있어? 갑자기 중년 남성 여러 명이 들어와 소리쳤어요. 당신 환자 죽인 책임 어떻게 할 거야? 배상금 내놓고 감방 갈 각오해. 대기 중이던 환자들이 놀라 쳐다보자 희진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지금 환자분들 계시는데 조용히 좀. 조용히? 내 아버지가 사람 죽여놓고 이 상황에 조용히 하라고? 소동은 30분이나 계속됐고 환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죠. 저녁 7시 병원이 조용해지자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3개월 전 수술한 환자분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 근데 수술 기록이 전부 사라졌어. 병원 서버 해킹당한 것 같아. CCTV 자료도 전부 지워졌고 희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악질이야. 언론에 흘리겠다고 협박하고 일주일 후 병원 예약이 절반으로 줄었고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장만석 성형외과 의료사고 은폐, 환자 죽이고 증거인멸. 희진은 매일 밤 댓글을 지우느라 잠을 자지 못했고 2주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배상금 50억 청구. 아버지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50억이라니 병원과 내가 가진 재산 다 팔아도 모자라. 변호사 상담 결과도 최악이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없으니 불리합니다. 합의를 권하는데 그래도 30억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한 달 후 병원 문을 닫는 날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고 나니 통장은 텅 비었고 마지막 직원까지 퇴사하고 희진과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희진아, 미안하다. 내 의대 등록금도 못 해주고 이제 빚만 떠안게 됐네.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때 희진은 처음 봤어요. 평생 강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슬피 우는 모습을. 그날 밤 집에 초인종이 울려나가 보니 정장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한재호 회장입니다. 장만석 원장님 계십니까? 거실로 안내하자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장 원장님 병원을 제가 사겠습니다. 소송 합의금까지 포함해서요. 그게 무슨 말씀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저도 같은 업계입니다. 원장님 실력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재호 성형외과 병원장이었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따님과 제 아들을 결혼시켜 주십시오. 네, 제 아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마보이라고 해야 할까요? 따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나면 제 아들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회장이 떠나고 희진과 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진아, 넌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희진은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진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였던 강태민과의 사진들이었죠. 결혼할래? 우리. 아니야, 난 공부도 해야 하고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 희진이 의대 재수를 계속하자 태민이 지쳐서 떠났죠. 사진을 상자에 넣으며 희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태민아. 나는 결국 돈 때문에 결혼해야 할 것 같아. 3일 후 희진은 한재호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아들분을. 희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키워주신 아버지를 이제 희진이 지킬 차례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재호 회장의 고급 아파트 거실로 오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키 183cm, 36살 잘생긴 외모의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오민준입니다. 공손했지만 모습이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나보래서 왔습니다. 첫 마디부터 어머니였습니다. 장희진입니다. 26살이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하는 순간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스쳤다가 다시 공손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심기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희진 씨? 사진보다 예쁘네요. 그래도 우리 민준이보단 못하지만 첫 만남부터 분위가와 기선을 제압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이잖아.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잘났는데.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2달 후 양가의 하객들 일부만 모여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희진은 거울을 보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이런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안방 바로 옆방에서 자고 희진이 너는 문 옆에 게스트룸을 쓰거라. 네. 아직 어머니가 편찮아서 아들인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신혼 첫날 밤부터 둘은 방이 따로였고 좁은 방에 혼자 누운 희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희진이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예. 너 도어락 비번 바꿨니? 네, 정기적으로 바꿔야 안전할 것 같아서. 여기가 네 집이야? 누구 허락받고 비번을 맘대로 바꿔? 당장 비번 다시 돌려놔. 그렇게 하루하루 시어머니께 구박만 받고 지내던 한 달 후 희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고요.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의 말에 희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진짜?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네. 민준은 기쁘다기보다 안도하는 표정이었고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손주가 우리 민준이 아들 낳는구나. 이제 임신 초기인데 아직 성별은 몰라요, 엄마. 딱 봐도 아들이야, 아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나왔거든. 그렇게 10달이 흘러 출산 후 정말 아들 건우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왔고 희진보다 건우를 더 많이 안았죠. 우리 건우, 어디 보자 할머니가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지? 그렇게 태어나는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산후조리는 돈 아까우니까 우리 집에서 해라. 네, 하지만 가정부도 도와주겠다. 너도 움직이면서 빨리 회복하면 되지. 꼬박꼬박 말대답이 그렇게 많아? 산후조리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희진을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희진은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결혼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 강태민이었습니다. 희진아, 태민아. 둘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너 여기 사니? 응. 너도? 우리 옆집이야. 8045.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혼했구나. 너도? 태민의 뒤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누구야? 아, 옆집 사시는 분이야.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민 씨 아내 윤서아예요. 잘 부탁드려요. 희진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희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희진은 답답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전 남친. 그런데 하필 또 옆집이라니. 그날 밤 아들 건우가 울자 희진이 안아 달래려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울어? 매번 이렇게 울릴 거니? 애기 하나 못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시어머니가 건우를 빼앗아 안으며 우리 건우, 할머니가 재워줄게. 시어머니와 희진의 모습을 본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또 태민과 마주치자 서로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희진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건우가 돌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 와서 희진을 감시했죠. 건우 밥은 먹였어? 어머, 건우가 왜 이렇게 말랐어? 잘 먹고 있어요, 어머니. 거짓말. 네가 제대로 챙기질 않으니까 계속 말라 보이잖아. 지켜보던 남편 민주는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엄마 말씀 좀 들어. 애 키우는 건 엄마가 더 잘 아시잖아. 어느 날 저녁 외식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먹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돈이면 집에서 몇 번을 해먹는데 역시 못 배운 년들은 돈 쓸 줄을 몰라. 그때 민준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먹자고 한 거예요. 엄마, 오늘은 제가 내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워. 50억이나 덕본 주제에 돈 아까운지 몰라 아주.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고 희진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진은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참고 또 참았습니다. 며칠 후 희진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진아? 뒤를 돌아보니 전 남자친구였던 강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태민아, 나, 희진이 너 결혼 전날 전화 못 받았어. 미안해.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내 목소리가 이상했거든.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가봐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희진이를 노려보며 건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애가 엄마 찾는데. 장 보러 갔다 왔어요. 장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양파가 또 왜 이렇게 비싼 걸 사?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아껴 쓰라니까 왜 이렇게 낭비야? 제 돈으로 산 건데요. 네 돈? 우리 아들 민준이 벌어다 주는 돈이지. 그게 어떻게 네 돈이야? 그날 밤 민준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당신 나 좀 도와줘. 시어머니가 말씀이 너무 심해. 제발 좀 말려줘. 엄마가 뭘 어쨌는데? 매일 집에 와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건우도 내가 못 보게 하고 엄마가 손주 예뻐하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목소리 낮춰. 엄마 들으시면 어떡해.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희진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희진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잃고 가진 것 모든 걸 잃었지만 표정만은 편해 보였죠. 희진아,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구나. 힘들면 애쓰면서 살지 마.
이혼해도 돼.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건우도 있고. 건우는 내가 혼자 키우면 되지. 아빠가 다시 힘들어지시잖아요. 웃으며 말했지만 아버지와 희진이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윤서아를 만났습니다. 희진 씨, 요즘 건우 보기 힘드네요. 맨날 시어머니가 데리고 계셔서요. 그래도 친할머니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저는 불임인가 봐요. 5년째 치료 중인데 안 되네요. 힘드시겠어요. 근데 건우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끔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엘리베이터가 8층에 멈춰서자 서아가 내리며 돌아봤습니다. 희진 씨,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서로 고민 상담해요. 저 옆집이잖아요. 고마워요. 집 문을 여는데 안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50억 덕 본년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맞아, 엄마 희진이가 요즘 좀 건방져서 엄마한테 좀 심하게 해. 그 대화를 들은 희진은 문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둘은 멋쩍은 듯 대화를 멈추고는 왔어? 민준이 어색하게 웃자 희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래 어떻게. 건우가 3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저녁 희진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 복도에서 태민과 마주쳤죠. 희진아, 할 말이 있어. 뭔데? 여기서는 안 돼. 내일 카페에서 보자. 태민의 표정이 심각했고 다음 날 오후 희진은 카페에서 태민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태민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 의료소송 기억나지? 그거 조작이야. 희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우연히 알게 됐어. 회사 선배가 법조계 쪽 일하는데 그때 피해자 보호자 변호사랑 전부 짜고 돈 받고 연기한 사람이야. 그럼 누가 이런 일을 꾸몄단 얘기야? 내 시어머니. 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기분이 내 아버지 병원 자리를 노렸던 거야. 그 위치가 명당이거든. 3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의료소송으로 평판 떨어뜨리고 사기까지 당하게 만들어서 희진은 얘기를 듣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도 알았던 거야? 그건 모르겠어. 근데 가능성은 있어. 태민이 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진아, 여기서 나와. 이혼해. 건우는? 같이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 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이런 걸로 어떻게 해. 증거 찾으면 돼.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태민아, 너 가정 있잖아. 서아는 내가 설득할게. 안 돼. 이건 내 문제야. 희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날 밤 희진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흥신소 광고가 눈에 들어왔죠. 비밀조사 전문, 증거 확보 보장. 다음 날 희진은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3년 전 의료소송 관련해서요. 조작 증거를 찾고 싶어요. 소장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기본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조사 기간에 따라 추가될 수 있고요. 희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200만 원인데 그럼 일단 착수금으로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희진은 결혼 전 아버지가 준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기초조사 결과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건우를 안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마트 갔다 왔어요.
빈손으로? 거짓말하네. 사올 게 없어서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요즘 수상하더라. 혹시 딴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세요? 그럼 어디 갔는지 말해봐. 은행 갔다 왔어요. 은행은 왜? 희진은 참았습니다. 통장 정리하러요. 통장?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날 밤 민준이 희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내 통장 보자시는데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보여드려. 혹시 숨기는 거 있어? 없어요. 그럼 보여줘도 되잖아. 희진이 통장을 내밀자 통장엔 잔액 3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초조사 완료됐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오후 희진은 다시 흥신소를 찾았고 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피해자 보호자 정민수라는 사람입니다. 연기자였어요. 돈 받고 보호자 역할 한 거죠.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데요? 소장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심기분이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건가요? 3년 전 5월입니다. 소송 시작되기 한 달 전이에요. 더 있습니다. 소장이 녹음 파일을 틀자 돈은 받았지? 재판 때 연기 잘해. 네, 사모님. 그런데 이게 불법 아닌가요?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심기분의 목소리였어요. 내용을 듣자 희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추가 조사 원하시면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희진은 고개를 저었고 일단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진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추스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밝혀낼게요. 기다리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산책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흥신소 갔다 왔니? 순간 희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50억 덕 본 주제에. 희진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가 어디 가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증거 찾았다고 좋아하지? 근데 그게 뭐 어쨌는데? 당신 이걸로 고소할 거예요. 고소? 너희 아버지 빚은 누가 갚아줬는데? 심기분이 희진에게 다가왔습니다. 50억이나 받아 처먹고 이제 와서 배신하려고? 은혜도 모르는 년. 은혜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망하게 만든 게 은혜예요? 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네 아버지 망한 거 맞잖아. 그걸 내가 도와준 거고. 그걸 몰라? 도와준 게 아니라 당신이 망하게 만든 거잖아요. 증거 있어? 아, 그 흥신소 자료? 이미 다 폐기했어. 흥신소 소장한테 자료 전부 없애버리라고 돈 줬거든. 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믿기 싫으면 전화해봐. 그 사람 이미 폐업하고 잠적했을걸? 희진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자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같은 멘트만 반복됐습니다. 맞지? 이게 현실이야. 시어머니가 희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넌 평생 우리 밑에서 살아야 해. 알았어? 희진은 망연자실하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희진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희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병원. 시어머니가 일부러 망하게 만든 거였어요. 뭐? 희진이 모든 걸 얘기하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희진아, 나와. 이혼해. 증거가 다 없어졌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와.
내가 다시 뭐라도 할게. 나 때문에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 며칠 후 희진은 태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증거 다 없어졌어. 시어머니가 다 알고 미리 손을 썼어. 흥신소 소장도 잠적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희진이 울먹이자 태민이 말했습니다. 희진아, 나한테 방법이 하나 있어. 우리 집에 오래된 USB 하나 있거든. 내 아버지가 예전에 맡긴 거. USB? 결혼 전에 내 아버지 거라면서 내가 나한테 준 거야. 근데 내가 잃어버렸다고 못 돌려줬잖아. 희진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게 있어? 응. 최근에 이사하면서 찾았어.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여줄 수 있어? 태민이 USB를 꺼내자 희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희진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꽂자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희진은 파일을 열어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7년 전에 사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니 100억이었습니다. 희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이런 걸 남겨두셨어. 영상 파일도 하나 있어서 클릭하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희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희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내 미래를 위해 모아둔 거야. 혹시라도 아빠가 힘들어지면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희진아, 힘든 일 있으면 도망쳐도 돼. 아빠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영상이 끝나고 희진은 한참을 흐느끼며 울며 결심했습니다. 기다려 당신들.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희진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고 싶어요. 양육권은요? 제가 가져갈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남편 명의 재산은 전부 제 명의로 옮기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위장 이혼으로 하면 돼요. 희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진은 민준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위장 이혼하자. 당신 재산 다 내 명의로 하고. 미쳤어? 내가 왜? 얼마 전에 병원에서 의료사고 났다며 변호사가 그러는데 오늘 병원에 가압류 신청 들어갔대. 이번 건 형사로도 갈 수 있다고 하고. 당신 명의로 집이랑 병원이 묶이면 끝이야. 3주 안에 명예 정리하면 막을 수 있어.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명의를 네 걸로 바꾼다고? 그런 손해보는 일을 왜 해? 손해 아니에요. 인감은 어머니가 관리하세요. 저는 명의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가압류 뜨면 어머니 체면도 우리 집도 모두 끝나요. 제가 욕먹고 방패될게요. 그렇게 재산양도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희진 명의로 집도 병원도 모든 재산이 넘어왔고 이혼 서류도 작성됐습니다. 이제 법원 제출만 하면 돼요.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듯 웃으며 오랜만에 네가 머리 좀 썼나 본데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희진은 속으로 다짐하며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판이 바뀌는지. 재산 양도가 끝난 다음 날 희진은 일부러 태어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건우를 안고 있었죠. 고마워할 줄은 아네. 명의는 너지만 실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 잊지 마. 희진은 얌전히 웃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정리할 게 있어요. 그날 밤 희진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아파트 앞 카페에서 재산 정리 얘기 드릴게요. 건우도 데려가요. 손주 얘기에 시어머니는 바로 낚였습니다. 민준도 따라왔습니다. 카페는 오전인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희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른 채였죠. 심기분이 가방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서류 냈으면 약속대로 원상복귀해야지. 민준도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희진아, 우리 재판 끝나면 다시 돌리기로 했잖아. 희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위장 이혼하자고 한 거 어머니가 먼저 말하신 거 맞죠?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그래. 가압류 뜨면 우리 집 체면이 구겨지니까 그랬지. 희진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어머니 말대로 명예 넘기라고 서류까지 가져오셨죠? 민준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하라니까 했지. 그 순간 희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거 방금 다 녹음됐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희진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의료사고 가압류 신청서 사본, 명예 이전 계약서, 그리고 흥신소가 남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병원 망한 사건 그때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죠? 민준이 당황해 말했습니다. 그건 난 몰라. 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잖아요. 서버 기록 사라진 날 어머니가 걱정 마. 내가 다 치웠다고 말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년이. 사람들이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희진은 더 조용히, 더 날카롭게 말했죠. 이제부터 나 건드리면 용서 안 해요. 건우 접근 금지, 양육권 포기, 그리고 저희 아버지 사건에 대해 더 건드리지 않겠다는 각서 쓰세요. 안 하면. 희진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자동 전송 예약 완료. 녹음이랑 자료, 변호사랑 기자한테 바로 가요.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희진아, 우리 얘기 좀. 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건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얘기는 끝났어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내 앞에서 사라지세요. 이제 제 인생 살 테니까요. 카페 밖으로 나오자 희진의 다리가 잠시 후들거렸지만 손은 더 단단히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희진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고 멀찍이 서 있던 윤서아가 천천히 미소 짓는 게 보였습니다. 희진의 심장이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밤, 희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보였던 윤서아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희진은 건우를 데리고 공원에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진 씨, 윤서아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평소와 다르지 않은 미소. 우연이네요. 그러게요. 희진은 건우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아는 잠시 건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태민이랑 이혼 얘기 나오고 있어요.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가 아직도 희진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과거 얘기하면서.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이도 못 낳는데요. 그날 밤 희진은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한테 잘해줘. 나랑 다시 시작할 일 없어. 건우도 내 아이 아니야. 희진은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우 어머니, 건우 이모가 데리고 가셨는데요. 희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떤 이모요? 아이 이름이랑 생년월일 정확히 말씀하시던데요. 희진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건우 위치 추적 앱을 켰고 신호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끝 윤서아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서아 씨. 희진이 소리치자 서아가 천천히 창문을 내렸습니다. 희진 씨 나 좀 도와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건우를 왜 데려간 거예요? 태민이가 나버리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건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희진은 차 문을 붙잡았습니다. 서아 씨 이건 아니에요.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차가 급히 후진했고 희진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차는 멈췄고 경비원이 뛰어왔습니다. 소란 속에서 경찰이 도착했고 서아는 결국 차에서 내려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건우를 끌어안은 희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희진은 건우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아무도 너 데려가지 못하게. 창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진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3달 후였습니다. 희진은 건우의 손을 잡고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분한 얼굴, 흔들림 없는 눈빛. 더 이상 예전의 희진이 아니었습니다. 장희진 씨 양육권과 재산 귀속 모두 확정입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희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오민준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다림질조차 안 된 셔츠. 그 옆에는 시어머니 심기분이 서 있었습니다. 전현이 사기친 거예요. 우리 재산 훔쳐간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법정의 판결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희진은 천천히 돌아서서 2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훔친 적 없어요. 뭐? 어머니가 직접 인감 주셨고 남편이 직접 서명했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위장 이혼이었잖아. 희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장 이혼, 불법인 거 아시죠? 그걸 법원에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네. 저예요. 그 순간 법원 복도 끝에서 형사 2명이 다가왔습니다. 심기분 씨 사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아니야. 난 피해자야. 시어머니 심기분이 소리쳤지만 형사들은 이미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희진을 붙잡았습니다. 희진아, 제발 다시 돌려줘. 병원도 집도. 희진은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당신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 없어요. 민준은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몇 주 후, 민준의 병원은 폐업 공고가 붙었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냈습니다. 민준은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심기부는 사기 공범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보증금조차 없는 노숙자 쉼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비 오는 밤 심기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는 희진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후 소규모 카페를 운영 중인 장희진 씨. 심기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현이 저렇게. 한편 캐나다. 희진은 카페 문을 열고 건우를 불렀습니다. 건우야, 학교 갈 시간이에요. 엄마. 건우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희진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희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희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드디어 끝냈어요. 카페 안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이제 이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희진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